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가 또 다시 의문의 외부 투자에 나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5,040만 원, 순이익 4,500만 원 규모의 비상장사를 100억 원 가치로 평가하며 26억 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투비소프트는 타법인 투자와 계열사 대여를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속적으로 손상 대손 처리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142억 원을 출자한 자회사의 파산 처리에 있어 회생 계획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최근 JL 스탠다드 주식 2만 9천 주가량을 26억 원에 인수해 지분 25.96%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사업 다각화와 투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비소프트는 이미 여러 번 타법인 투자를 손상차손 처리로 끝낸 바 있어 이번에도 성공적인 투자 소득보다 회사 자금만 유출되는 결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인수 과정에서 투비소프트는 JL 스탠다드의 가치를 1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JL 스탠다드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2억 8천만 원과 단기순이익 4,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가치를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220배, 매출 기준으로는 35배로 매긴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2019년 설립 이후부터 4년 연속 내리 영업적자를 이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 1억 원의 영업적자가 1억 4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JL 스탠다드는 현재 중장비업, 의류 디자인, 정수기 컨설팅 등 30개 가까운 사업 목적을 등재해놓은 상태입니다. 테라 인터내셔널이었던 회사명을 지난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핵심 멤버는 설립 초기부터 있었던 조남웅 대표와 최자해 이사 그대로입니다. 조남웅 JL 스탠다드 대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AI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며 올해 매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남웅 대표는 투비소프트 이경찬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인 관계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인 투자 수익성에 대한 분석보다는 친분에 의한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는 조남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30분 이내로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고 답변해 조남웅 대표와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투비소프트의 외부 투자 이력을 살펴보면 수차례에 걸쳐 타법인 투자와 계열사 자금 대여를 통해 막대한 대손 처리와 손상 차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 상에는 투비메타에 대한 대여금과 채권 34억 원이 전액 대손 처리됐으며 SFH와 DCG 역시 각각 9억 원과 21억 원이 전액 대손으로 날아갔습니다. 투비바이오 신약도 30억 원이 대손 처리로 사라졌으며 올 상반기에는 스마일빌드의 대손 충당금이 새롭게 45억 원 인식됐습니다. 또한 대손 충당금이 이미 12억 원 잡혀있는 IR테크에도 지난 상반기에 8억 8천만 원을 추가 대여해 의문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들 사례만 합산해도 15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특히 자회사인 스마일빌드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5월 회생 절차 신청서가 접수됐고 지난 9월 최종 파산 처리가 완료돼 142억 원의 출자금이 전액 손상 차손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스마일빌드의 파산 처리 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지점은 관리인 및 채무자, 주주나 지분권자 등 그 누구도 제출 기간 내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는 142억 원의 대규모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 맞이한 파산 위기에서 어떤 주체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출자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투비소프트는 지난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에서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감사인은 거절 사유를 밝히며 타법인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교환 취득한 거래와 특수관계자 범위, 자금 거래의 정당성 및 회수 가능성 평가에 있어 충분한 검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비소프트의 유사한 행태는 이후에도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 투비소프트는 13회차 자기 전환사채의 상계 처리를 통해 16억 원에 해당하는 줄리어스 주식과 31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총 50억 원 가까운 거래로 감사의견에서 거절 사유로 든 행위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더욱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줄리어스는 주소지에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습니다. 이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위치해 있었고
해당 사무실 직원은 줄리어스는 과거 이곳의 일부 공간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선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8월에는 투비소프트가 줄리어스로부터 16억 원을 상회하는 자사주 89만 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실체가 불투명한 페이퍼 컴퍼니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주식과 전환 사채 거래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날 투비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줄리어스 투자 및 주식양도 계약서상 당사의 권리 행사에 따른 채무를 자기 주식으로 대체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는 이에 대해 현금 흐름상의 계약 기준을 줄리어스가 맞추지 못해 위약벌로 자사주를 받아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를 통해 투비소프트는 자기 전환 사채를 단기간 내에 자사주로 바꾼 셈이 됐습니다. 줄리어스는 정영석 씨가 대표로 올라있는 회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 1,100만 원과 단기순 손실 2억 3,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재무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편 투비소프트는 5일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115억 원에 영업 손실 25억 원, 단기순 손실 1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단기순 손실 122억 원을 이미 뛰어넘는 규모로 투비소프트의 재무 상황 역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